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명대학교 상명인재전형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면접 1단계 발표는 11월 4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상명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아마도 상명대 또는 명지대 또는 가천대,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덕성여대나 동덕여대나 서울여대 또는 서울과기대, 국민대 이쪽 라인들을 대부분 다 원서를 쓰시니까 상명대 원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정시보다는 수시 쪽으로 합격의 목적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명대학교는 일단은 이제 지원 자격에서는 지원 자격의 자격 조건이 규제가 없고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가능하시고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동등 학력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1단계의 배수는 3배수이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배수가 5배수인 점을 고려하면 1단계 배수는 크지 않아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전형이고 그만큼 1단계 배수를 크게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동률도 많이 높진 않다는 얘기죠.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 1단계 배수를 크게 벌려야 되는데 추가 합격도 많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국 1단계 배수가 적기 때문에 1단계를 합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1단계 배수가 만약에 5배수다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뽑히는 거니까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1단계 배수가 3배수이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만 하기만 하면 3명 중에 1명 뽑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1명이 충원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3명 중에 2명까지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1단계 합격자 발표 11월 4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면접일자는 11월 12일 인문계열이고 11월 14일 날 자연계열이 면접을 보도록 하고 면접은 서류 기반 개별 면접입니다. 보통 10분 정도 진행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면접평가에서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은 전공 적합성의 45%를 반영하고 있고 자기소개서는 제출 서류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고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학생부 대체 서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 고시 일지를 보시는 것처럼 11월 12일과 11월 13일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11월 12일 날은 역사 콘텐츠 전공이나 행정학부나 경제금융학부나 경영학과 같은 문과 계열의 학과들, 인문 계열의 학과들이 대부분 12일 날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13일 날은 보시는 것처럼 화학신소재공학과라든가 화학에너지공학 전공이나 또는 조형예술 전공처럼 자연계열과 예체능 계열 쪽이 13일에 면접을 봅니다. 자, 면접 평가 항목을 보시게 되어지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평가 항목에서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가장 두드러지는 지분은 세 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어요.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인데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은 전공적합성. 특히 전공적합성에 50%의 평가 비율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의 우수성,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고등학교 때 활동의 역량, 또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수학적인 역량과 능력들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시게 되어질 때 특히 전공에 대한 부분을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면접에서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보다 자연계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전공 적성입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의 적절성, 그 다음에 전공 기초 소양으로서 논리적 사고력, 창의 문제 해결 능력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 항목 및 평가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보다 직접 대학에서 시험 문제로 어떤 문제는 나왔는지를 가장 확인해 보시면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명지대학교도 그렇지만 이렇게 상명대 같은 면접들은 결국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전공 소양 평가 면접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에서는 보통 10분 정도 하면 7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마지막 질문은 공통질문.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모든 대학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이냐, 이걸 첫 번째 물어보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두 가지는 공통질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 들어가는 질문들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개별 면접인데, 여기에 출제가 되어지는 학생부의 문제들이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딱 넘기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출결봉사, 그렇죠? 두 번째는 수상경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아리 활동, 네 번째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에 대한 얘기 나오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독서 활동. 사실상 학생부의 전 영역이, 모든 항목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해당이 돼요. 모든 항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자신의 학생부를 기반해서 한 30문제 정도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30문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한 문항당 보통 구술을 했었을 때 50초에서 1분 정도 구술, 대략적으로 글자 수로 얘기하면 350자에서 400자 정도로 해서 문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상 문제 만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어야,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 갔었을 때 구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꼭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어려워요. 예상 문제를 뽑는 것도 어렵지만 예상 문제를 뽑고 난 다음에 그 문장을 만들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금융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하나의 문항만을 만드는데도 아마 제대로 만들려면 하루가 꼬박 시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직접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드는 것이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어렵고, 또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차별성 있게 답변할 것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나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금융학과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봤더니 첫 번째는 학급 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동안 힘들었었던 점이 있었나. 자, 생기부의 내용을 보니까 자율이나 진로 활동 내용에 학급 임원으로 활동했었던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었겠죠. 세 번째는 경제수학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으로 그러면 실생활 속 경제의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영 관련 책을 꽤 읽었는데 경영학과 경제학 중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앞으로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상명대학교 상명인재전형의 면접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출결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모든 항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30문제 정도 문제를 뽑는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50초에서 1분 정도 구술할 수 있는 양, 글자 수로 약 400자 정도 되어지는 글자 수에 대한 답변 준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시사 이슈를 정리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내용들까지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들 중에서 독서 관련된 내용들 있다면 마찬가지로 독서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답변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공신 소재 전공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봤더니 첫 번째에서는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마지막에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앞에 인문계 학생과 마찬가지로 1번 문항과 마지막 문장은 공통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질문 내용을 봤더니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자, 물리에서 사도시에서 가장 밀도가 큰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하와 한원의 전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만료인력의 법칙이 무엇이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 쪽에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의 내용의 깊이가 조금 더 높다. 하지만 그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해 되어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공식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단계 합격을 기대하시는 분들 전년도 2022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상명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286명, 올해는 281명, 5명이 줄긴 했지만 큰 인원 차이 없어요. 경쟁률도 보면 12.95에서 12.37이기 때문에 경쟁률 변화 없는데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1단계 경쟁률만으로도 한 4대1 정도 경쟁률이죠. 그러니까 상명대학교가 쉽지가 않아요. 경쟁률이 매우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과에서 역사 콘텐츠 전공은 평균 성적이 3.21 정도 내신 성적이 보여지고요. 행정학과는 3.18, 그 다음에 경제금융학과는 3.5 정도, 국어교육학과는 2.76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학과는 2.86 정도의 내신 성적, 평균 성적이 이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보니까 수학교육학과가 전년도에는 2.59, 그 다음에 휴먼지능정보공학 전공이 3.64, 그 다음에 전기공학과가 3.36, 그 다음에 게임 전공은 3.32, 그 다음에 의료공학과는 2.95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고, 애니메이션 전공학과는 3.18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 성적, 최저 성적 보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3점대 중반에서 4점대 초반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이 아마 제일 많이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보고 원서를 쓰시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휴먼 지능 정보 전공이 최저가 4.44라고 해서 내 성적이 4.3이니까 붙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항상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최저 점수가 4.44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 다시 말하면 해당 학과에 붙은 학생들의 거의 70%나 75%의 학생들은 3.64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평균 성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44 정도에 붙는 학생들은 특별한 경우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해마다 그 최저의 점수는 큰 변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합격생의 최저 성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참고해서 원서를 쓰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면접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월 4일 날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상명대학교 경쟁률이 한 12대1, 1단계 배수가 3배수, 그럼 1단계 경쟁률이 4배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명대학교하고 비슷한 여러 대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1단계 배수에 비해서 본다면.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1단계 발표 나고 나면 11월 12일과 11월 13일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학원에서는 11월 8일, 그 다음에 11월 9일, 11월 10일 화, 수, 목 저녁에 6시부터 10시 상명대학교 면접 수업들을 진행합니다. 상명대학교 면접에서는 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전공소양 평가이기 때문에 면접을 오시기 전에, 학원에 오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자신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되어지는 문제 뽑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구성하시고 학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학원에 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4시간, 3일, 12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걸 다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명대 원서 썼다, 또는 상명대만 쓴 게 아니라 상명대, 명지대, 가천대, 동국대 등등등 원서를 썼고 결국은 수능 공부하지만 수시로 대학 갈 마음이 있다, 수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수시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면접 준비를 지금서부터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명대 면접 준비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과기대를 쓰든 동국대학교를 쓰든 경희대학교를 쓰든 대부분 다 다른 대학의 면접에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면접 잘 준비하시면 다른 대학의 면접 준비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원에서는 이렇게 그룹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룹 수업이 잘 안 맞는다, 우리 애는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수업하는 거 잘 안 맞겠다. 또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대1 수업을 해서 학원에 직접 오셔서 수업하시거나 화상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명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벌써 대학들의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매우 초조한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었던 것의 최종적 종착역이며 또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